안녕하세요. 학예수와 파인만 양자역학 시간입니다. 이 양자역학 바로 지난 시간부터 시작했죠. 첫 번째 챕터가 퀀텀 비헤이비어였고 지난 시간에 그 첫 번째 챕터의 1절 애토믹 미케닉스를 공부했습니다. 이 애토믹 미케닉스 1절의 맨 마지막 부분에 1장의 계획이 나왔었죠. 1장의 계획 뭐였냐면은 이제 제 1장에서는 양자역학에서 가장 이상한 형태, 즉 Basic Element of the Mysterious Behavior, 그 미스터리인 비헤이비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갖다가 바로 보겠다, 그걸 알아보겠다. 근데 그 미스터리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미스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미스터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설명하는 방법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무엇에 의해서 설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미스터리를 절대로 없애지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챕터 1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이 미스터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냥 말해주기만 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렇게 말해주기만 하는 것이 바로 양자역학에서 가장 특이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해준 셈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2장에서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to try to understand the quantum behavior of electrons, 즉 전자의 양자적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때 그 전자의 양자적 행동이 바로 거기서 맨 처음에 그 목표를 했던 그 Basic Element of Mysterious Behavior의 대상으로 전자를 꼽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의 양자적 행동을 이해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we shall compare and contrast their behavior with the more familiar behavior of particles like bullets and with the behavior of waves like water waves. 그래서 이 전자의 행동을 무엇과 비교하냐면 총알 같은 입자, 그 다음에 수면파 같은 파동, 이것들은 우리가 잘 아는 행동인데 이것을 전자의 행동과 비교해서, 그 다음에 콘트라스트가 무슨 얘기냐면 같은 점은 무엇이고 다른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제 1장의 2절에서는 뭐부터 먼저 보냐면 뷰렛, 총알부터 먼저 봅니다. 그래서 이 실험 장치는 이제 다 비슷한데 여기 이런 실험 장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맨 왼쪽에 있는 요건 뭐냐면 머신건입니다. 이 머신건을 그 파인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구 쏜다. 이거 마구 막 하는 거예요. 그럼 머신건의 총알이 막 아무렇게나 나가죠. 이렇게 총알을 마구 쏘는 기관총이 있고, 그 앞에는 뭐가 있냐면 아머 플레이트로 만든 벽이 있습니다. 아머 플레이트는 이 방탄벽입니다. 전차 같은 거 만들 때 전차의 외곽이 전부 다 이런 방탄벽으로 돼 있죠. 그래서 총알이 뚫지 못하는 벽입니다. 근데 이 방탄벽에 조그만 구멍 2개를 이렇게 뚫는데 이 2개의 구멍은 총알 하나가 겨우 통과하는 구멍이어서 아무렇게나 쏜 기관총의 총알이 바로 이 구멍에 딱 맞으면 그러면 이제 총알을 통과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는 또 뭐가 있냐면 여기 백스톱이 있습니다. 백스톱은 뒤에서 이제 방파제 뭐 이런 비슷한 것입니다. 더 이상 못 가도록 이렇게 이제 막아놓는 것이죠. 총알의 방파제로는 뭘로 만드냐면 두꺼운 나무로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두꺼운 나무벽으로 된 백스톱이 있는데 이 백스톱에는 이제 총알이 박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무엇이 있냐면 이렇게 움직이는 총알 탐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백스톱에 그 박힌 걸 세는 게 아니라 요 탐지기를 가지고 지금 세는 것이에요. 이 탐지기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여기 상자에 모래를 채웠어요. 그래서 총알이 골로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멈춰서 그 다음에 거기서 쌓이겠죠. 그래서 정지해서 쌓이면 내가 원할 때마다 요 상자를 비워가지고 총알의 개수를 이제 셀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 총알의 개수를 무엇에 대해서 측정하냐면 여기 맨 중앙에서부터 거리가 얼마인지 이 x의 함수, 저기 거리 있죠? 이 거리 x의 함수로 거기에 도달한 총알의 숫자를 이제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실험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할 수 있을까? 어떤 문제에 대한 이 실험으로 답을 구할 수 있는 질문은 무엇일까?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질문입니다. 이게 What is the probability that a bullet which passes through the holes in the wall will arrive at the backstop at the distance x from the center? 이 구멍을 통과한 그 총알들이 백스톱의 거리 함수로, 중심에서부터 거리 x의 함수로 도달할 확률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이런 실험을 할 때 몇 가지 가정을 해야지 됩니다. 어떤 가정을 하냐면, 먼저 각 총알이 어디로 갈 것인지 미리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확률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험에서는 우리가 확률을 측정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구멍에 맞추면 총알이 그 구멍을 통과할 텐데, 그때 통과할 때 그 총알은 그 구멍의 가상자리에서 이렇게 부딪혀 가지고 통과한 다음에도 직선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무질서하게 튕겨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확률적으로 분포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확률은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냐면, 어떤 정해진 시간 간격 동안에 탐지기에 도달한 총알 수를 무엇으로 나누냐면, 그 시간 간격 동안에 뒤에 있는 백스톱에 도달한 총알 전체 수로 나누면, 그러면 바로 그 x라는 위치에 도달할 확률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확률은 그런 식으로 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실험을 하기 전에 먼저 가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자세하게 해도 우리가 꼭 필요한 그런 결과가 아닌 쓸데없는 것들이 많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실험 목적에 딱 필요한 부분만 고려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가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가정했냐면, 첫 번째, 총알은 절대로 쪼개지지 않아서 탐지기의 온개로 하나가 전체로 둘로 갈라져서 온다든가 세 개로 갈라져서 온다든가 이러지 않고 항상 온개로 도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기관총은 천천히 발사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발사해서 어떤 순간이든지 백스톱에 총알이 단 한 개 도달하거나 또는 전혀 도달하지 않지, 이게 그냥 여러 개가 한꺼번에 도달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야지 제대로 확률을 측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정하는 게 뭐냐면, 탐지기의 총알은 반드시 덩어리로 도달하고, 이 덩어리의 크기는 기관총을 발사하는 빠르기와 상관없이 항상 똑같다. 총알이 덩어리로 지어 있고 이 덩어리가 총알마다 다르거나 이러지 않다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확률을 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다음에 이 실험의 의미를 해석하는데도 이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에서 총알이 백스톱에 도달할 확률을 백스톱의 총알에서 거리 함수로 구하는데, 이 측정 결과를 그렇게 해서 측정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우리 이 책에 나오는 그림 1의 그림 1의 1, 1장 1절에 있는 그림이라는 뜻인지, 1장의 첫 번째 그림일 것 같아요. 그래서 1장은 1 대시로 다 표시될 것 같은데, C와 같다. 그래서 그 C를 여기다 그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실험 장치가 있고 여기다 지금 확률을 갖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떠냐면, 이건 지금 총알이 구멍 1 또는 이 두 개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구멍 두 개를 다 통과해서 나온 확률이어서 이 확률의 이름을 P12 이렇게 붙였습니다. 근데 이 확률을 이렇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중앙은 좀 확률이 크고 중앙에서부터 멀리 갈수록 확률이 작아지죠. 그래서 이거는 이해할 만하죠. 지금 여기서 보면 어떻습니까? 비록 기관총을 아무렇게나 쐈다고 하고, 그 다음에 구멍을 통과한 총알이 아무렇게나 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너무 먼 곳에서는 가는 숫자가 더 작아지겠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저 위쪽으로, 중앙에서부터 위쪽으로 몰든지 아래쪽으로 몰든지 하면은 확률이 작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측할 수가 있는데, 근데 하나 좀 이해하기가 힘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왜 요 가운데에서 이 중앙에서는 확률이 최대일까? 다시 말하면 여기 가운데에서부터 잰다고 그랬죠? 그러면 x가 0이라는 위치에서는 이 p12가 어떻습니까? 여기서 바로 최대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건 좀 의아한데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어떤 실험을 해보면 여기가 정말 최대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걸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 실험을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 실험을 한 번 더 반복하자고 합니다. 어떻게 반복하냐면 아까 이 처음 요 결과는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두 구멍을 다 한꺼번에 열어놓고 지금 기관총을 쐈죠. 근데 두 구멍 중 하나씩 맞고 다시 측정해 보면 의문이 풀릴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구멍을 막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구멍 아래 구멍 그 윗구멍이 위에 있는 구멍이 구멍 1이고 아래에 있는 구멍이 구멍 2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구멍 2를 막습니다. 구멍 2를 막고 실험을 하는 게 구멍 1만 열어놓고 실험을 할 것 같으면 어떤 확률을 얻냐면 여기 P1이라고 표시된 이런 확률을 얻는데 이 확률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기관총과 이를 이은 선 그래서 이렇게 이었죠. 이은 선에서 지금 여기는 원래 총알은 저 백스톱에만 하고 그래프는 저 위에다 그려놨으니까 백스톱에 기관총에서부터 구멍을 이은 선이 저기에 도달하면 바로 거기가 어떻습니까? P1이 최대이죠. 이건 이해할 만하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구멍 1을 막은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멍 1을 막으면 아까 한 걸 여기 구멍 1을 막고 다시 실험할 것 같으면 구멍 2만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런 모양은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가 구한 P1 과 이 P2가 어때요? 요 가운데 중심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대칭으로 그려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최대가 되는 이 점도 어디일 거냐면 이렇게 그렸을 때 기관총에서부터 구멍 2를 연장했을 때 거기서 만나는 점이 최대가 된다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있으면 여기서 문제를 해석해야지 되겠습니다. 아까 어땠어요? 맨 처음에 한 실험은 구멍 2개를 다 열어놓은 것이죠. 그러면 그때 구멍 2개를 다 열어놓고 측정하면 어떤 그래프가 나올까? 그것은 구멍 하나를 열어놓고 나온 확률하고 구멍 1을 열어놓은 확률하고 구멍 2를 열어놓은 확률을 그대로 더한 것이 구멍 2개를 다 열어놓은 것과 같겠습니까? 같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처음에 구멍 P1과 P2를 더하면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서 밑에 걸 맞고 위에 걸 했더니 이게 위에 P1이 됐죠. 그리고 위에 걸 맞고 아래 걸 열어놓으면 P2가 됐죠. 이걸 그대로 더하면 이게 되는 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렇죠. P1과 P2를 더하면 이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 이 파인만은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comparing parts B and C of figure 1-1 그러니까 figure 1-1의 B와 C를 비교할 것 같으면 we find the important result that 아주 중요한 결과를 관찰할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P1, 2는 두 개 다 열어놓고 한 겁니다. 두 개 다 열어놓고 한 것은 하나만 열어놓고 한 각각 P1과 P2를 그대로 더하는 것과 같다. 이것이 우리 교재의 그 식번호가 붙은 첫 번째 식입니다. 이게 1.1식이 되겠어요. 자, 이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파인만이 생각하기에 이게 very important result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총알을 구멍 2개를 열어놓고 해봤더니 그때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 구멍 각각을 열어놓아서 구하는 확률을 그대로 더한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총알 실험에서 배운 건 우리 뭐라고 정리할 수가 있냐면 이게 이제 1-2절, 1장의 2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정리한 것입니다. The probabilities just add together. 이 확률은 그냥 더한다. 그냥 그 크기를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the effect is both holes open is the sum of the effects with each hole open alone. 자, 그래서 확률은 그대로 더한다라고 한 건 무슨 말이냐면 전체 두 개를 다 열어놓고 얻은 효과는 구멍 하나씩만 열어놓고 얻은 효과를 그대로 더한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we shall call this result an observation of no interference. 그래서 이 결과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섭 현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관찰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봤더니 총알은 간섭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간섭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 이유는 for a reason that you will see later. 이유는 우리가 나중에 논의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so much for bullet. 총알 실험에 대해서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they come in lumps. 총알은 덩어리로 도달한다. 덩어리로 이제 지나가고, 그 다음에 and their probability of arrival shows no interference. 그래서 총알이 백스톱에 도달한 도달한 확률은 인터피어런스, 간섭 현상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자 1장 2절에서 우리가 얻은 것이죠. 자, 이렇게 배운 것을 이제 다시 우리말로, 파인만의 말이 아니라 우리말로 얘기하면 지금 총알이 무엇을 대표하는 것이냐면 입자 파동. 우리 주위 세계에 있는 자연의 대상은 어떤 것이든지 입자 아니면 파동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렇게 그냥 직관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사실은 입자도 아니고 파동도 아닌 것은 우리가 보는 대상에, 자연의 대상에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입자 아니면 파동인데 둘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입자는 덩어리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파동은 덩어리로 이동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총알이 바로 이 입자를 대표하고 입자는 덩어리로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 실험에서 우리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얻냐면 입자가 도달할 확률은 도달한 덩어리 수에 비례한다. 그래서 도달한 덩어리 수에 비례하니까 여러 입자가 도달할 때는 간섭이 일어나지 않는다. 간섭이 일어나는 건 어떤 경우냐면 두 개가 도달했는데 아예 없어진다거나 두 개가 도달했는데 효과는 4배가 된다거나 이런 것이 바로 간섭입니다. 근데 입자의 경우는 덩어리로 도달하는데 그 덩어리는 그대로 확률은 그 덩어리의 수에 비례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까 측정할 때 두 개를 다 열어놓고 구한 덩어리들의 분포는 하나씩 열어놨을 때 덩어리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하나씩 열어놓는다고 해서 덩어리가 없어진다거나 더 많아진다거나 절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1장 2절에서 총알 실험에서 우리가 얻은 결론이죠. 자, 이렇게 이건 사실은 우리 거시 세계에는 입자들이 하는 행동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입자들이 하는 행동의 가장 핵심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걸 뽑아 놓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경우는 사실은 파동이겠죠. 파동의 행동은 어떤가 하는 것을 보고 이것을 이제 양자적 비헤이비어, 퀀텀 비헤이비어, 전자의 행동과 비교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챕터 1 중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제 1절 애토믹 미케닉스를 공부했으면 오늘은 2절 An Experiment with Billet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1절과 2절을 공부해 봤더니 파인만 책이 막 굉장히 어려워서 이거 참 이해하기가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여러분 한번 책을 가지고 있으면 1장과 1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술술 읽히면서 무슨 뜻이구나 하는 게 전혀 어려움이 없는지 굉장히 어려운지 한번 보기 바랍니다. 내 강의를 잘 들었으면 아마 어려운 점이 별로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책 한가운데를 탁 펼쳐가지고 아무데나 한번 읽어보세요. 좀 어렵게 생각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나하고 같이 이 강의를 이제 차근차근 배우면서 거기에 도달할 것 같으면 지금 이 1절이나 2절 마찬가지로 아주 잘 읽힐 것이라고 아주 보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와 같이 파인만의 퀀텀 미케닉스를 한번 계속해서 공부하기를 권하면서 오늘 2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자, 3번째 시간 빨리 오겠습니다.